안녕하세요. 초음파 검사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음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초음파의 정의, 초음파란 무엇인지, 초음파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초음파는 어떠한 물리적 특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본 용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초음파라는 어떤 주파수가 또 있는데 주파수에 따른 그 해상력과 투과력의 관계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음파의 정의입니다. 초음파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들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음파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공기나 다른 어떤 형태의 매질 내에 파동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 파동이 1초에 20개에서 2만 개 사이 정도일 때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음파, 사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1초당 파형이 몇 개 생기냐, 이런 거를 이제 주파수라는 단위를 써서 헤르츠로 표현합니다. 헤르츠. 그래서 20헤르츠라는 것은 1초에 파형이 20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파수 대역이 2만 헤르츠 이상, 2만 파동이 2만 개 이상 생길 때를 초음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초음파는 인간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박쥐나 고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어두운 동굴이나 바다 깊숙한 곳에서 먹이를 찾거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초음파 대역, 음파 대역이 너무 낮은 것을 이제 저주파라고 하는데 20Hz 이하를 말합니다. 저주파일 경우도 인간은 들을 수 없는데요. 반면 코끼리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 저주파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 임상 진단용으로 사용되는 초음파 기계 주파수는 1에서 10MHz 사용합니다. 그래서 메가라는 거는 100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초당 100만 번 파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의 특성인 방향성과 이 반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 초음파의 특성 중 이 반사파를 송신하고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해서 보고자 하는 우리 인체의 내부 장기를 해부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초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초음파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는 이제 프레퀀시, 주파수라고 하는 건데, 1초당 몇 회 파형이 일어나는지 같은 수치라고 했죠. 그다음에 파장, 웨이브랭스라 그래가지고 람다로 표시합니다. 파형과 파형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기, 피리오드라는 것이 있는데, 주기는 파형과 파형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음파가 매질에 전달되는 속도, 이를 스피드 사운드라고 하고요. 속도는 주파수에다 파장을 곱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폭, 앰플리튜드라고 하는데, 앰플리튜드는 그 파장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음파의 세기, 파워라고 하고, 강도, 인텐시티 주로 같이 쓰입니다. 와트나 와트 퍼 cm 제곱으로 표시합니다. 주파수부터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란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1초당 진동하는
사이클 횟수, 파형 횟수를 말합니다.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하죠. 헤르츠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파를 처음 발견한 독일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 이름을 따온 것이죠. 그래서 주파수를 나타내는 1Hz라는 것은 1초 동안 1의 진동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초에 진동이 4번이 있으면 4Hz라고 하고요. 1초 동안에 100번 진동이 있으면 100Hz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에서 주로 쓰이는 진단용 초음파 주파수가 아까 1에서 10MHz로 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메가니까 1초에 100만 번 이상 진동하는 그 초음파를 송신하고 받고 하면서 검사를 하는 것이죠. 주기, 피리오드라고 하는데 T로 표시합니다. 이 주기는 한 개의 완전한 파형이 지속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의미이기 때문에 단위는 세크나 미리세크를 사용합니다. 미리세크는 1000분의 1초를 말하죠. 주기와 주파수과의 관계는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그래서 주기는 주파수분의 1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10Hz가 되면 10분의 1이 돼서 주기는 0.1초가 되고요. 주파수가 4Hz일 때는 10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주기는 0.25초가 됩니다. 파장, 웨이브랭스라고 하죠. 람다로 표시합니다. 람다로. 파장은 한 개의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미터나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표시합니다. 파장은 주파수와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인체에 송신되는 초음파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주파수는 파장에 따라 변하는데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즉 주파수가 크면은 파장은 작아지고요. 주파수가 작으면 파장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파수가 크다는 것은 고주파를 말하는 것이고요. 고주파면은 파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가 되고, 저주파라는 것은 초당 이 파형이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나오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앰플리튜드, 진폭이란 바닥선을 기준으로 이 초음파 파장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또는 초음파의 에너지로서 최저 압력하고 최고 압력을 합한 값이 앰플리튜드가 됩니다. 단위는 데시벨로 표시하고요. 보통 파형이 지나가는 동안 그 처음 위치에서 가장 멀리 진동한 이 거리를 의미합니다. 강도, 초음파의 강도, 색, 인텐시티 또는 이제 파워로 표시하는데요. 초음파 빔이 에너지로 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위는 주로 와트나 와트/cm 제곱을 표시합니다. 초음파는 물체를 통과할 때 에너지를 발생하는데요. 이 에너지가 크면 열이 발생해서 물체나 조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용 초음파의
강도나 세기는 보통 0.04 와트/cm 제곱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인체에 무해하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초음파 강도가 4 와트/cm 제곱 이상 되면은 조직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속도, 프로파게이션 스피드라고 하는데요. C로 표시합니다. 속도는 초음파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통과하는 빠르기를 말하는 건데, 시간에 대한 거리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미터/세컨 또는 cm/s로 표기합니다. 속도는 주파수에다 파장을 곱하면 나타나죠. 물체의 물리적 성상에 따라서 고체에서 초음파 통과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상태에서 통과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초음파가 매질을 통과하는 속도는 매질의 탄성률과 매질의 밀도 차에 의해 좌우되는데, 탄성률은 클수록, 밀도는 작을수록 초음파 통과 속도는 빨라집니다. 밀도는 작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는데, 고체는 밀도가 높은데도 음파 속도가 빠릅니다. 그 이유는 고체 탄성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밀도 차이 정도는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인체 각 조직에서의 초음파 속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음파가 매질을 통과할 때 표기는 시간에 대한 거리의 단위 미터/세컨으로 표시한다고 했죠. 속도는 파장의 주파수를 곱한 값인데, 물체의 성상에 따라 통과 속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인체 조직에서 초음파 전파 속도는 약 1540 미터/세컨으로 거의 일정합니다. 초음파 전파 속도는 조직의 밀도와 탄력성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했죠. 표에서 보면 공기, 에어 상태일 때가 전파 속도가 300 미터/세컨으로 가장 느립니다. 이때가 공기 상태. 탄성률이 작고, 그래서 전파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죠. 공기 다음에 지방, 페트가 1450 미터/세컨가 되는 것이고, 물에서는 1520이 되고, 심장, 허트에서의 전파 속도는 1540 미터/세컨, 혈액, 블루드에서는 1570, 근육에서 1580, 1500대, 대략 1540으로 거의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 조직의 전파 속도는. 하지만 뼈에서는 약 4000 미터/세컨으로 전파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때는 탄성률이 다른 장기에 비해 높기 때문이죠. 다음은 초음파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특성 중에 리플렉션, 반사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초음파는 이 반사는 초음파의 특성으로서 초음파가 다른 두 매질을 통과할 때 초음파의 일부가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도로 튀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반사파를 이용해서 초음파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 반사파의 정도는 초음파가 통과하는 두 매질의 밀도 차이에 따라 좌우되는데, 밀도 차이가 클수록 반사파도 증가합니다. 만약 통과하는 두 매질의 밀도 차이가 없다면 반사파는 존재하지 않고
다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음파는 공기나 뼈의 접촉 시 대부분 반사를 하는데, 뼈나 공기가 있으면 대부분이 또 반사합니다. 반사를 하는데 두 밀도차가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사파가 너무 커서 강한 영상을 만드는데, 그 영상이 너무 또 강해서 보고자 하는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형성 못합니다. 또한 이 초음파 빔이 통과할 때 이 접촉면이 기울어져 있으면 반사파 양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접촉면이 직각을 이루어야 반사파 양이 제대로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물리적 특성 중 굴절, 리플락션이라는 것인데요. 굴절은 초음파가 다른 두 매질을 통과할 때 경계면 사이에서 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초음파가 매질을 닿았을 때 반사를 한다든가 통과하는 건데, 통과하면서 이렇게 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사파와 마찬가지로 두 매질의 밀도차가 클수록 굴절도 증가합니다. 초음파 빔이 통과하면서 생기는 반사파와 통과되는 파로 초음파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초음파 빔이 직선으로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휘는 현상이 생기면 초음파 영상에서 허상이 발생합니다. 허상이라는 것은 가짜 상입니다. 실제는 없는 것인데 무엇인가 이상한 구조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허상이 생기면 정확한 그 해부학적 구조를 알 수 없으므로 검사할 때나 판독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초음파를 많이 해본 사람은 초음파 영상을 보고 이 구조물이 리플렉션으로 인한 가짜 구조물인지 진짜 구조물인지 쉽게 알 수 있지만, 경력이 짧은 검사자나 판독하는 사람들은 판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초음파의 물리적 특성 중에 어테뉴에이션이라는 약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초음파가 매질을 통과할 때 초음파 강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초음파 빔이 매질을 통과하면서 작아지는 이유는 초음파 빔이 매질에서 반사와 투과를 할 때 그 매질 자체에서 초음파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화 어테뉴에이션은 매질의 성상, 초음파 입사 각도 또는 굴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이 매질이 지방이나 근육같이 스펀지 같은 조직을 통과시는 급격히 약화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초음파의 물리적 특성 중 스캐터링 리플렉터라는 것이 있는데, 산란이라고 하는데요. 불규칙한 표면에 의해서 작은 물체에 반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질의 상태가 아주 작거나 불규칙하게 생겨서 나타나는데, 매질의 상태가 아주 작거나 불규칙하면 초음파 빔이 이 매질에 접촉 시 각도와 무관하게 여러 방향으로 반사가 됩니다. 이 매질이 작고 불규칙하면 반사파가 여러 방향으로 산발적으로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초음파 탐촉자로 돌아오는 반사파는 매우 작은 양의 반사파만 돌아오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 기능 중 혈류의 방향이나 혈액의 양을 측정하는 도플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스캐터링 리플렉터로 생긴 반사파로
혈액의 양이나 방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의 해상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에서 해상력이란 분해능이라고도 하는데요. 해상력이란 인접해 있는 두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해상력에는 거리 해상력, 엑소 리졸루션과 가쪽 해상력, 라테랄 리졸루션 두 가지가 있는데, 거리 해상력은 초음파 빔이 진행할 때 진행 방향과 같은 전후에 있는 두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쪽 해상력, 라테랄 리졸루션은 초음파 빔과 수직으로 위치한 두 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점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깨끗하고 정확하게 어떤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파수에 따른 해상력은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주파수가 높으면 해상력은 증가합니다. 깨끗하게 더 보인다는 얘기죠. 반면 주파수가 낮으면 파장은 넓어지고, 그래서 해상도가 감소합니다. 해상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영상이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해상력이 두 개 사진 중에 해상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초음파에서 해상력 못지않게 투과력도 매우 중요한데요. 페넌트 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투과력은 초음파가 일정한 방향으로 매질을 통과할 때 매질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이 짧아져서 투과력은 감소합니다. 반면 주파수가 낮으면 파장이 넓어지면서 투과력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깊은 곳을 관찰하려면 투과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은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깊은 곳을 보기 위해서 주파수를 너무 낮추면 해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체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파수 선택할 때 해상력과 투과를 잘 고려해서 적절한 주파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초음파 주파수를 높여서도 안 되고요. 깊은 곳을 보기 위해 주파수를 너무 낮춰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깊이에서 가장 선명한 해상력이 나오는 주파수를 정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선택을 검사자가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기계 만들 때 다 적절한 주파수가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심장 초음파 진단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 전반에 대한 특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비파괴적이고 안전하고 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른 검사, CT나 MRI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사 시 매우 불편하고 힘듭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소음 또는 방사선을 맞아야 되죠. CT나 MRI는. 하지만 초음파는 방사선이나 좁은 공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있으면 검사자가 프로브를 갖다가 가슴에 묻자시켜서 검사하면 됩니다.
몇 번이고 다시 해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심장 초음파는 환자를 이 검사자의 왼쪽에 뉘어서 검사하는 방식이 있고, 환자를 검사자의 오른쪽에 눕혀서 검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릅니다. 검사하는 동안 환자의 위치나 기기 위치가 다를 뿐이지 초음파 기계에 나타나는 영상은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영상에 구현되는 심장의 방향도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판막이나 심실벽 운동을 실시간으로 바로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또한 엠모드나 도플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알고자 하는 심장의 크기나 심실 운동 능력, 그리고 혈류의 방향, 혈류량, 또한 판막 질환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초음파는 비관혈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비관혈적이라는 것은 인체 부위를 칼로 베거나 주사로 피를 내는 일이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혈적 검사라는 것은 혈관 조영술이나 EP 등 혈관 조영실에서 행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전반적인 심장의 기능과 평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엠모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심방이나 심실, 대동맥, 오심방, 좌심방 크기 등을 잴 수가 있고요. 또한 2D라는 기능으로는 심실의 운동 능력도 알 수 있고, 심장 안의 구조적 문제점 등 판막 이상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에 생기는 선천성 심장질환과 후천성 심장질환, 이런 모든 것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초음파입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에 보면 ASD라고 아트리얼 septal defect, 심방 중격 결손, VSD, ventricle septal defect, 심실 중격 결손, 팔로 페탈로지라서 팔로사증, ASD, VSD 등 4가지가 같이 있는 병, PDA, 앱스탄 아노말리, 3점 판막 이상이 생긴 경우, 이런 선천성 심장 질환의 진단이 가능하고요. 또한 후천적으로 심장이 이상이 생긴 것들, 후천적으로 판막 질환이 후천적으로 생겼을 경우, 협착증이나 역류증, 그리고 판막이 어떤 감염됐을 때, 그 다음에 인공판막, 판막 이상이 있을 때는 인공판막을 갈아주죠. 이런 판막 기능 평가, 그 다음에 심근증, 그 다음에 심낭액이 또 많이 차면 위험하기 때문에 심낭 삽출액 같은 경우는 초음파 프로브를 대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로서 다른 또 목적은 심근경색,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이 있을 경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심장에 또 혈전이 생기면 머리로 가면은 뇌졸중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혈전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플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혈류의 방향이나 속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역류증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동맥의 상태, 대동맥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이런 종류도 알 수 있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심장 진단에 쓰이는 필수 검사가 됐습니다. 사실 초음파라는 것이. 이번 차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